자, 이제 통계 수업을 할 건데, 이게 통계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워보지 않았나? 근데 기억이 좀 잘 안 날 거야.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갈 거거든. 그래서 우선은 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는 자, 별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별량의 뜻이 뭐냐면 어떤 자료를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수학 점수를 조사를 할 거야. 그럼 70점, 50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별량은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됐니? 별량 xi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평균. 자, 평균의 뜻이 뭐냐면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요게 평균. 그래서 이걸 보통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간단하게는 소문자 m을 쓸 때도 있어요. 이거 민이라고 해서 그냥 평균이라는 뜻이야. 그거 앞에 이니셜 딴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고3이니까 시그마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예를 들어 자료 개수가 n개라고 치면은 n까지 xi를 써요. 그럼 이게 지금 뭐 했다는 거야? 별량을 다 더했다는 뜻이겠지. 이게 이 시그마의 의미가. 거기다가 그냥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에서는. 괜찮을까? 그 다음 세 번째. 야, 다리 힘 떨지 마봐. 정신사납다. 그 다음 편차라는 게 있어요. 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쓰면은 별량이 xi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편차 관련해서는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편차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3 때 배우는 거니까 그냥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부연 설명은. 그 다음에 4번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분산을 니네가 아마 중3 때 처음 배웠을 텐데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은 편차를 다 제곱한 다음에 총합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별량의 개수로 나눠버려. 요게 이제 분산을 구하는 식이라고 해서 옛날에 분산 구할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분산을 간단하게 쓸 때는 이렇게 쓸 때도 많아요. 기호로는 요게 지금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시그마는 대문자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시그마 소문자는 저렇게 써요. 그냥 쓸 때는 약간 얘 육자를 거꾸로 쓰는 느낌? 아무튼 알아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씁니다. 시그마 소문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수열의 합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열의 합처럼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일단은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편차 제곱을 다 더했던 뜻이겠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자료의 개수로 나눌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괜찮을까 여기까지는?
아니면 또 어떤 교재는 그냥 시그마의 그냥 앞에를 소문자 M이라고 소문자 S라고 써서 그냥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오는 교재도 있는데 뭐 대부분은 그냥 이거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많이 써요. 아니면 수열의 합처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분산이라는 걸 언제 배웠냐면은 삼포도라는 거를 배울 때 배웠어요. 삼포도. 그럼 삼포도가 뭐냐라고 하면은 삼포도는 자료가 뜻이 이거야.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입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수로 어떻게 나타낼까 하다가 이제 분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나타낸 거라고.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한 거지. 편차는 그냥 더하면 0되니까 뭔가 간격을 의미하는 거잖아. 삼포도라는 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가 있었을 때 그 자료랑 평균의 간격을 구해. 근데 그거를 그냥 합해버리면 0이 되니까 그걸 제곱해버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걸 그냥 분산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겠니? 응.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분산이 크다는 거는 분자가 커질수록 분산이 커지지. 그럼 분산이 크다는 거는 편차가 크다는 거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과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만약에 자료가 분산이 크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자료가 고르다는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는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일 거고, 왜냐면 편차가 작아야 분산이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료의 분포 상태랑 관련된 용어가 분산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X축이 성적이야. 예를 들어 볼게. 그냥 X축이 성적이고 Y축은 학생 수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반이 있어. A반도 있고 B반이 있는데 그냥 보통 학생 수 그냥 똑같다고 합시다. 그럼 똑같이 뭐 30명씩 있다고 쳐봐. 그런 상태에서 내가 A반의 성적의 분포 상태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 나타내 봤더니 여기 0점부터 여기가 100점 정도라고 쳐봐. A반은 이렇게 생겼어. 성적을 그냥 분포 상태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100점을 받은 애가 뭐 한 명이 있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A반의 성적의 분포 상태야. 그런 다음에 요거 A반 거. 자, B반의 성적의 분포 상태 한번 해볼게요. 자, B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약 그냥 한 5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아이고 하얀색으로 할 건데. 그럼 너네가 이 두 개의 분포 상태를 딱 봤을 때, 이 두 개의 분포 상태를 봤을 때 A반과 B반 중에서 성적이 고른 반이 어느 거야? 자, 요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쳐봐. B반은 주황색입니다. 야, A반하고 B반 중에서 성적이 고른 반이 어느 거야? A반이야, B반이야? 이 그림 보고 한번 대답해 볼래? A반과 B반 중에서 성적이 고른 반 어느 거게? 세연아 알겠어? 너 생각에는 A반이야, B반이야? 성적이 고른 반이? B? B반이야? 민우 생각은 어때? A요. 넌 A야? 네. 건우 생각은 어때? A요. A야?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줄게. 얘기를 해줄게. 야, 고르다라는 의미가 뭐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르다라는 의미는 언제 써? 뭔가 차이가 없을 때 쓰죠. 아니야? 뭔가 고르다라는 거는 별로 차이가 없을 때 고르다라고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고르다라는 거를 너네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네가 고르다라고 하면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반하고 B반 중에서 더 성적의 차이가 없는 반은 B반이야. 그럼 왜 B반이냐면은, 자, B반이 50점을 중심으로 저기 명수가 높으니까 저렇게 그려졌겠지. 맞아? A반 같은 경우에는 뭐 빵점 받은 애랑 뭐 100점 받은 애랑 이렇게 자료가 넓게 분포가 돼 있다고 지금. 그럼 애들끼리 차이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저기 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0점 중심으로 애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성적 차이가 덜 난단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고른 반은 B반인 거야. 처음에 애들이 이거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고르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분산이 작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알겠니? 통계 파트에서 고르다는 거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럼 당연히 분산이 작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고, 분산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해줄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이제 모두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아까 다 정리를 한 거니까 조금 따로 빼놓고.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중3 때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분산을 저걸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분산 계산식 하나 정리해 줄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분산을 계산할 때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네, 요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분산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이 시그마를 처리하면 분산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자, 일반항이 저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저거 다 분배해 볼게. 전개해 볼게. 그러면 여기는 xi의 제곱 빼기 2배의 m xi 더하기 m 제곱.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성질이 이거 다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다 알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분배를 할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뭔가 약간 좁은데 잘 쓸 수 있겠지. n분의 1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제곱이 돼. 빼기 그 다음에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2m xi가 될 거고, 일단 분배해놓고 생각하자. 플러스 시그마 n분의 1에 i는 1부터 n까지 m제곱. 일단 이렇게 분배를 다 해놨어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볼게요.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죠? 그냥 다 시그마 나눠준 거니까. 자, 그럼 이거부터 처리해보자. 자, 이거는 시그마에서 얘가 변수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가 않을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럼 이거는 m제곱을 이만큼 더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시그마를 처리하면 이게 nm제곱이 될 건데, 요 nm제곱에다가 n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얘는 결국엔 m제곱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거? 저 맨 뒤에 있는 애는 그냥 m제곱이야 계산해봤더니. 그래서 얘는 계산 결과가 m제곱이 될 거고, 하나 처리 끝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봐봐. 여기 얘. 자, i가 변수기 때문에 여기는 2m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 그러면 요거 2m 앞으로 뺐다고 쳐봐. 그러면은 요 남아있는 게 어떻게 남아있냐면은 n분의 1 여기 2m 앞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근데 요거 의미 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요거 의미, 요게 1부터 n까지 해서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겠지. 그래서 요만큼을 계산하면 여기 어차피 m이 될 거거든. 그래서 앞에 2m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m 제곱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계산한 거는 일단은 마이너스 2m 제곱이 될 거고, 요거 좀 챙겨볼게. 요거 챙기고 요거 챙겨놔. 어차피 여기다 뒤에다 정리해서 쓸긴 할 거야. 앞에 거 봐봐. 앞에 거는 이거 별량이잖아. 별량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했잖아. 맞지? 별량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별량의 개수로 나눴다는 뜻이잖아. 그럼 내가 이거는 별량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얘 별량 제곱의 평균이죠, 앞에 거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좀 써볼게. 자, 저기 있는 시그마를 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좁아서 위로 좀 올릴게요. 자, 최종 결론. 맨 앞에 거 계산하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제곱에서 m 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m 제곱이지. 그런데 그 마이너스 m이라는 거 어차피 평균이잖아. 원래 별량의 평균. 제곱한 평균이 아니라 원래 별량의 평균. 그냥 그거를 나는 실평균이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실평균을 제곱합니다. 이 두 개를 빼면 됩니다. 이게 분산의 계산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분산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별량 제곱의 평균값에서 실평균 제곱한 걸 빼면 돼요. 다시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평균 제곱을 빼면 된다. 자, 분산의 계산식 뭐다?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고요. 여기서 실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제곱해서 빼주면 된다. 별량 제곱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아서 외워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 제곱해서 빼기.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 제곱해서 빼기. 괜찮을까? 이거는 외워놔야 돼. 분산의 계산식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그럼 표준편차는 뭐냐? 표준편차는 이것도 산포도를 나타내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왜 표준편차를 만들었냐면은
이제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간격을 그냥 더하면 0이 돼서 제곱해서 더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 그거를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면 제곱과 함께 뭔가 사라지는 느낌이잖아. 됐니?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게 이제 표준 편차인 거야.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하고, 그럼 분산이 루트 제곱이니까 여기다 이거 딱 씌우면 표준 편차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낼 겁니다.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너네가 한번 숙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억이 안 나면 강의 돌려보면서 한 번만 숙지만 해줘. 알겠지? 이거 중3 때 내용이라서.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거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 일단 하나만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기호 같은 것만 조금 기억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거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서.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통계 수업을 해볼게. 그냥 복습만 한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개념 원리 128페이지를 펴봐요. 개념 원리 128페이지. 그럼 거기에 이제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라는 게 있는데, 자, 그거부터 설명을 해볼게. 자, 확률 변수가 대체 뭐냐? 확률 변수의 뜻부터 알려줄게. 확률 변수의 뜻. 그냥 뭐 책에는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변수를 설정해. 근데 이 설정해 놓은 변수가 확률에 대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야. 다시. 그냥 확률 변수의 뜻은 심플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내가 변수 설정할 거야. 근데 그 변수가 확률에 대응하는 거야. 근데 그 대응 관계를 살펴봤더니 걔가 함수가 되는 거야. 이러면은 그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 2개를 던지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라지 x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 알겠어? 동전 2개를 지금 던질 거야.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일단 라지 x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부터 구해보자. 라지 x로 가능한 값부터 구해볼까?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한 번만 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 2번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존재하지. 그게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지. 그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또 얼마야? 4분의 2지. 앞뒤 뒤합이니까. 그 다음에 앞면이 아예 안 나올 확률은 또 얼마야? 뒷면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지.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저렇게 변수를 설정해놨는데 이 변수를 확률에 대응시킬 수 있지. 지금 앞면이 아예 안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1. 앞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 4분의 2. 앞면이 2번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4분의 1. 자, 지금 대응 관계는 함수이 아니야. 지금 대응 관계는 함수이 아니야. 함수 맞잖아요. 지금 내가 이 변수 x를 설정했는데 이 변수가 지금 확률에 대응하잖아. 근데 그 관계가 함수가 됐잖아.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확률 변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변수를 설정했다. 근데 그 변수가 확률에 대응을 하더라. 근데 그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되었을 때 이러한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돼? 근데 이 확률 변수가 크게 2가지가 있어. 종류가. 어떻게 2가지가 있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내가 확률 변수를 설정을 할 때 딱 범위로 설정하는 거야. 1부터 10까지의 실수 이런 식으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는 그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산이랑 똑같은 뜻이야. 그냥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설정한 거 봐봐. 내가 확률 변수를 어떻게 설정해서 0, 1, 2 이게 연속된 게 아니잖아. 떨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설정한 걸 이산 확률 변수. 아니면 1부터 10까지의 실수. 무수히 많죠. 셀 수가 없지. 이런 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인 거야. 근데 일단 첫 시간에는 뭘 배우는 거냐면 그냥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이산 확률 변수가 뭐다? 그냥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셀 수 있다는 거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잘 들어봐.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어렵지 않아. 진짜 쉬워 여기. 확률에 대응하고 있는 거 있지. 확률에 대응하고 있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확률 분포라고 할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있는데 걔가 지금 확률에 대응하고 있잖아.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분포라고 부를 거야. 이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분포라고 부를 거고, 그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낸 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부를 거야. 그럼 내가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는 여기 밑에다가는 확률을 쓰는 거고 위에다가는 변수를 쓰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설정한 게 0하고 1하고 2지. 그 다음에 맨 끝에는 합계를 쓰는 거야. 합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확률을 쓰는 건데 이제 보통 이렇게 써 있을 거야. px, p 라지 x는 스몰 x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따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어쨌든 확률 변수가 0이면은 확률이 얼마에 대응하냐면 4분의 1에 대응하죠, 이거.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2에 대응하고 얘는 4분의 1에 대응하고, 이게 제대로 된 확률 분포표라면은 합계는 1이 나와야 돼. 까지는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여기서 요런 기호가 있을 때가 있어. P 라지 X가 2.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이 기호가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 그럼 얼마야 지금? 4분의 1이지. 그래서 너는 4분의 1이다. 일단 기호. 아니면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확률 변수 x가 얘를 만족한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은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이면 되겠죠. 둘 다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을 더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4분의 1을 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대체 무슨 기호인지 알겠지 저게 이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아니 지금 8시 반이구나. 태권도 끝나무들이냐 쟤네들? 아무튼 자, 확률 질량함수가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가 확률에 대응을 하잖아요.
확률에 대응을 할 때 그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응 관계가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뭔가 대응하는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산 확률 변수에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함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규칙을 알려주는 함수 이런 거. 이산 확률 변수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자, 내가 저거 위에 있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위에 있는 거. 자, 요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로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우리가 함수에서는 보통은 fx라고 쓰지.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쓸 때는 fx라고 안 쓰고 그 fx 역할이 얘야. 됐지? 이게 fx랑 똑같은 역할인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규칙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규칙을 쓸 건데 얘 규칙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이번에는 독립시행 확률을 쓰면 돼 이거는. 자, 내가 지금 동전을 2개를 던지지. 독립시행을 2번 하고 있는 거야. 2번 중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으니까 그거를 x라고 이렇게 둘게.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앞면 x번 나오면 뒤에는 2-x번 나오겠지.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변수는 0, 1, 2밖에 안 쓸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 실제로 여기다 0 집어넣어봐. 이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그럼 0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자, px 0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야 직접. 그러면은 2c 빵에다가 2분의 1의 빵 제곱에다가 2분의 1의 2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거거든. 그럼 20빵이 1이고 2분의 1의 빵승도 1이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얘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알겠니? 이산 확률 변수의 대응 규칙을 알려주는 함수. 확률 질량 함수. 됐나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좀 알아볼게. 자, 첫 번째.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드는 거야, 예를. 요렇게. 요런 확률 질량 함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성질은 내가 이제 저기다 1씩 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 다 더해. n까지 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만약에 두 번째 성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xi부터 출발해서 그냥 숫자를 넣어서 해볼까? x2부터 라지 x가 뭐 x4라고 했다 치면은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요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얘기잖아요. 요게 성립하려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걸 하란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P 더하기 P3 더하기 P4가 성립한다. 요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에서 확률의 총합은 0이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범위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이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 일단 129쪽까지 내용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문제. 확률 질량 함수가 있대요. 상수 K를 구하래. 그러면은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얼마야? K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으면은 여기다 2 넣으면 돼. 그건 K분의 2잖아. 그럼 쭉쭉쭉 더해서 결국 K분의 5까지 이렇게 나올 거겠지? 이걸 다 더하면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K분의 1부터 5까지 더한 거야. 그게 1 나와야 돼. 1부터 5까지 더하면 얼마야? 15죠. 그래서 이게 15니까 따라서 K는 15가 된다.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표를 표로 나타냈을 때 확률 변수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써야 되는 거 첫 번째, 이거 다 더하면은 당연히 합계가 1 나와야 됩니다. 이게 확률 분포표기 때문에. 저거 다 더하면 8a지. 그럼 8a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a가 8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바꿨어. 여기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거 이해되니? 그럼 a가 8분의 1이니까 여기다 8분의 1도 집어넣어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8분의 1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런 식으로. 4가 아니네. 환자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자, 나 이거 구할 거야. 그러면은 애가 4분의 1보다 큰 경우가 꽤 많아.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3개나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이걸 구하느니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이거를 그냥 1에서 빼버리는 거야. 어떻게? px가 4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 빼기 이거 x가 0이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 빼기 8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래서 8분의 7이 되겠지. 넘어가도 되니? 자, 그 다음 문제 3번 가볼게. 자,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대. 흰 공 3개, 검은 공은 4개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래.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겠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3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겠지.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값은 저렇게 4개야. 그럼 확률 질량 함수를 첫 번째로 구해보래. 그럼 구해볼게 내가. 일단 px는 x라고 써놓고, 자, 내가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지금? 아니,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7개 중에. 아,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7개 중에 3개 뽑는 거잖아요 지금. 맞지? 근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개라고 했으니까 내가 4개 중에서 그냥 x개를 어쨌든 뽑을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는 3개 중에서 뽑겠지 뭐. 3개 중에서 뽑을 건데 x를 뽑은 만큼 저 뒤에 뽑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3-x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이해되냐 지금?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4개 중에서 x 뽑고 나머지 3개 중에서 3-x개 뽑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이때 이 변수 x는 0, 1, 2, 3 이렇게 가능하다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문제 끝났고, 자, 2번 문제. 자, 확률 분포를 표로도 나타내고 그래프로도 나타내보래. 말이 안 된다. 확률 분포를 표로 한번 나타내보래. 그럼 표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여기 x라고 쓰고 p x는 x라고 써 이렇게. 그러나 몇 개 가능해? 0, 1, 2, 3 가능하고 이거 합쓰면 되잖아, 그지? 그럼 0일 때부터 계산해. 자, 하나씩 계산해 볼게. 7C3에서 저기 4C빵 4개 중에 빵개를 뽑아. 그럼 3개 중에 3개 뽑으면 된다는 소리지? 그럼 7C3이 얼마야? 35죠. 그럼 여기는 일단 35분에 다 가자. 35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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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이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위에 것만 계산하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4C1에다가 3C 몇을 하면 되는 거야. 4C1에다가 3C2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럼 4C1이 4잖아. 3C2가 3이잖아. 그럼 여기는 1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4C2에다가 3C1을 하면 되잖아. 6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이거 18 쓰면 되고. 아이고야.
됐지? 그 다음에는 4C 3을 하면 되는 거고 3C 0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4겠지 4. 자 그럼 분자 다 더해봐. 35 잘 나오나? 잘 나오죠. 합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표로도 아니 그래프로도 나타내 보래. 자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내가 아까 뭐 딱히 설명은 안 했는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나타내면 되는 거야. 밑에다가 변수를 쓰고 위에다가 확률을 써서. 자 그럼 해볼게 내가.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확률을 적어줘. 확률 어차피 몇 개밖에 없어. 35분의 1, 35분의 4, 35분의 12, 35분의 18. 이렇게 4개 있다 치고 값도 0부터 출발해서 0, 1, 2, 3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라고 쓰고 여기는 이제 확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0. 그럼 이제 찍는 거예요. 이렇게 0일 때 35분의 1. 그럼 여기가 설정을 35분의 1로 해놓은 거야. 35분의 1, 35분의 12 아니지 35분의 4를 빼먹었네. 35분의 4, 35분의 12, 35분의 18 이렇게 해서 자 0일 때 35분의 1이 나오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일 때는 35분의 12 2일 때는 35분의 18 3일 때는 3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그래프. 자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그럼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이거랑 이거 더해서 쓰자는 거지. 그럼 이거 2개 더해서 쓰면 얼마입니까? 35분의 20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넘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대값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기대값.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기대값까지 설명하면 끝나거든. 자, 기대값 가봅시다. 자, 해볼게요. 기대값. 그래도 보기 하나를 보고 하자. 기대값. 기대값. 자, 기대값은 그냥 평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특별하게 확률 변수의 평균을 그냥 기대값이라고 부르거든요. 확률 변수의 평균. 그래서 한번 요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이제 추첨을 하는 겁니다. 추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표를 하나 따올걸. 표 하나를 좀 따올게요. 이거 내가 그리는 것보다 표 따오는 게 낫겠다. 설명할 때. 자,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좀 갖다 씁시다. 이걸로 설명해 주면 되겠다. 자, 현재 요런 우리가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뽑기를 하는데 이제 1분만 해요. 1분만 해가지고 저기 금액 적혀 있는 거 그냥 우리가 받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1뽑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금에 기대되는 정도의 금액이 있잖아. 그런 이제 기대값이 좀 궁금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걸 이제 계산해 보고 싶은 거지, 우리가.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계산하지. 보통은 그냥 저 금액을 다 더해 볼게.
자, 저거 얼마짜리야? 5만원짜리네. 야, 5만원짜리 몇 개 있어? 뽑기권에. 2장밖에 없네,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 2장 있고. 한 장당에 기대되는 가격을 이제 계산해보자 이거야. 한 장당 기대되는 가격. 자, 5만원짜리 2장 있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가 3장 있어요. 그 다음에 2천원짜리가 5장이 있고, 야, 이거 너무 짠데, 근데? 2천원짜리가 5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빵원짜리가 몇 개 있어? 10개가 있어. 이게 지금 뽑기권에 적혀있는 총 금액이야. 자, 이거를 지금 몇 장으로 분할해버렸어, 얘가? 이걸 20장으로 분할해버렸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어차피 뭐 한 장당 기대되는 값 정도 나오겠지. 한 장당의 평균값이. 맞아? 근데 이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냥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1뽑을 했을 때 기대되는 정도 값인데, 요거를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요. 5만원 곱하기 뭐 20분의 2에다가 다 쪼개버리는 거야, 쟤를. 그 다음에 만원 곱하기 뭐 20분의 3에다가 2천원 곱하기 20분의 5를 하고 빵 곱하기 20분의 10을 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아니,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해 보면은 7,000원이 나온대. 그래서 내가 1뽑당 기대되는 정도 금액은 한 7,000원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뽑기에서 1뽑을 했을 때 기대값은 7,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지금 기대값 계산하는 방식을 보니까, 자,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게 결국 뭐냐면 여기는 확률이야. 얘는 확률. 얘 확률. 여기는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쪽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앞에 쪽에 들어가는 게 상금 금액이잖아. 그게 이제 별량인 거야. 앞에 쪽에는 별량이 들어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저 당첨 금액도 확률 변수라는 거야. 내가 당첨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했다고 쳐봐.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는 거지. 너 확률 변수야. 그럼 확률 변수가 5만일 확률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20분의 1하고. 확률 변수 X가 만원일 확률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2,000원일 확률도 이렇게 존재하고, 0일 확률도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거 분명히 함수가 되니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잖아, 당첨금이.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의 평균값을 우리가 그냥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는 그냥 expectation이라고 해요. 확률 변수의 평균, 그걸 기대값. 영어로는 expectation.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이니셜 2를 따서 확률 변수의 평균을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expectation x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EX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이 평균은 7,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오늘 배울 거는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울 거고, 그리고 걔네가 갖고 있는 간단한 성질까지만 이제 정리하면 끝이야. 근데 이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고. 알겠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확률 변수, 두 번째 확률 변수, 뭐 n번째 확률 변수, 첫 번째 확률, 뭐 두 번째 확률, n번째 확률, 합계는 1인 상황이야. 자, 이 상태에서 얘 평균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저기 위에 보는 것처럼 여기 어떻게 다 곱해져 있어. 별량이랑 확률이 곱해져 있지. 별량이랑 확률이 곱해져 있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한 값이랑 얘하고 얘 곱한 값이랑 점점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한 값을 다 곱해서 다 더해서 계산하면 돼. 이게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야. 하나도 어렵지가 않잖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확률 변수랑 걔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시그마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너네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요렇게 아니야. 요렇게가 아니라 자, 이렇게 생긴 시그마 있죠. 뭔가 일반항에 확률 들어간 시그마 있잖아. 그거 기대값 구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 친구 기대값. 알겠어? 요거는 이제 기대값 구하는 시그마 식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요게 이제 평균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산도 구할 거야. 자, 분산은 우리가 보통 이제 VX라고 씁니다. 분산. 근데 아까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분산 계산식 하나 외우자고 했지.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고. 그럼 여기서 별량은 확률 변수 x니까 이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를 그냥 우리가 2x 제곱이라고 쓴다고. 그 다음에 얘 원래 평균은 2x인 거니까 그래서 너를 2x를 제곱한 거를 빼주면 된다. 이게 지금 분산을 구하는 식인 거야.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했다 뜻이잖아. 별량 제곱의 평균에 실평균 제곱 빼준다. 이게 분산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 표준 편차는 이렇게 씁니다. 표준 편차는 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에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거 자꾸 빼먹어. 요거 제곱. 별량 제곱을 평균 낸 거에서 실제 평균 제곱한 걸 빼는 거야. 변제평. 야, 이거 339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 339 선생님이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가르칠 거야. 변제평. 이 뭐야? 별량 제곱 평균이지. 변제평. 그 다음에 변제평 실평제라고 하나? 실제평인가? 변제평 실제평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별량 제곱 평균에서 실제 평균 제곱한 거 빼는 거야. 알겠어? 넘어가도 돼? 하여튼 이거였나 저거였나 기억이 안 나. 애들이 막 저기 막 통계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변제평 변제평 실제평이라고 했나? 하여튼 막 그거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더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나 봐. 근데 그게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주의할 거는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고 실제 평균 제곱한 걸 빼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 문제 풀어보고 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 문제 가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평균도 구해, 분산도 구해, 표준 편차도 구하래 지금. 그럼 해볼게요. 일단은 얘는 10분의 얼마야? 야, 그냥 내가 어떻게 푸나 봐봐. 내가 계산도 쉽게 하는 거 알려 줄 테니까. 앞에는 이거 10분의 얼마? 10분의 2죠.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얼마? 얘도 10분의 2야. 그럼 저 A가 일단 얼마여야 돼? 합계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여야 돼? 어? A 얼마여야 돼? 10분의 1이야, 10분의 2야. 얘 10분의 1이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세팅해놓고 평균 구할게. 그럼 어차피 어떻게 할 거야?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라며. 근데 그거를 이제 풀 때는 이렇게 써. 그냥 어차피 저렇게 통분이 다 돼 있는 상태면 그냥 10분의 이렇게 딱 써놔. 알겠지? 10분의 써놓고 저거 두 개 곱해봐. 분자끼리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저거 0끼리 곱한 건 무시하면 되지. 그냥 분자끼리 곱한 거 다 써. 그냥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하기 얼마? 2. 분자끼리 곱하면 2. 분자끼리 곱하면 8.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이거 지워버려. 이렇게. 그럼 10분의 10이지. 그럼 평균이 얼마인 거야? 평균 1인 거야. 그럼 첫 번째 거 끝. 자, 분산 구할게. 자, 분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별량을 제곱한 게 필요하지. 자, 그럼 별량 제곱한 거 써놔. 별량 제곱한 거 써놓자고. 1이지 제곱하면. 얘 0이지. 얘 1이고 얘 4고 얘 16이지. 자, 그럼 간다잉. 별량 제곱해서 평균 됐다는 뜻이니까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갑니다. 그럼 10분의 요거랑 이거 곱한 거 쓰라는 거야. 내 말은 2 0은 어차피 무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2, 그
그 다음에 4에다 1 곱하면은 4. 그 다음에 16에다 2 곱하면 32.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면 안 돼. 뭘 빼줘야 된다고 했어? 실제 평균 제곱한 거 빼줘야 된다고 했지. 그럼 실제 평균이 얼마야? 1이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분산이 나오는 거야.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 제곱한 거 빼주기. 그러면 10분의 36에다가 4 더하니까 40이잖아. 그럼 4에서 1 빼면 얼마야? 3이지. 이게 분산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까지 구하래. 표준 편차는 저기다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끝. 하나도 안 어렵지? 자, 두 번째 문제 해볼게. 자, 흰 공 2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어. 그런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야, 우리는. 그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그 확률 변수 x의 분포표를 직접 구한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스스로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야, 그냥. 자, 그럼 해볼게. 표부터 구해보자. 그럼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뭐뭐 가능하냐? 야, 여기 간단하게 나 그냥 p라고 쓸게, 이제는. 자, 확률 변수 의미가 뭐야? 나오는 흰 공의 개수야. 우리가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1개만 나올 수도 있지. 2개 나올 수도 있지. 됐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1개 아예 안 나오는 것부터 계산을 해볼게. 자,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이 아예 안 나오려면 흰 공 2개 중에서 0개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럼 6시가 얼마야? 15지 지금. 그럼 15분의 6이 되는 거야. 약분하지 마. 그냥 써. 15분의 6. 그 다음에는 여기를 바꾸면 되겠지. 2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는 걸로. 그럼 이거는 15분의 8이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5분의 14니까 15분의 1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구한다. 자, 2x부터 구하래. 1번 문제는 끝났고. 자, 2x는 그냥 15분의 빵 곱하기 6 하면 0, 1 곱하기 8 하면 8, 2 곱하기 1 하면 2. 그래서 15분의 10인 겁니다. 그럼 15분의 10이 3분의 2가 되겠지? 평균 구했고.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해볼게. 자, 분산을 구하려면은 별량 제곱한 게 필요해. 됐지? 그렇게 구한 다음에 다 갖다 곱해버려. 그럼 15분의 0이랑 6 곱하면 0, 1이랑 8 곱하면 8, 4랑 1 곱하면 4.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이렇게 구해서 끝내면 또 안 된다고. 실제 평균 제곱한 거 빼줘야 된다고 했지? 자, 실제 평균이 3분의 2니까 9분의 4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15분의 12가 얼마냐면은 3, 5, 15 3, 5, 15, 3, 4, 12. 그 5분의 4에서 9분의 4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자. 그럼 45분의 여기다 9 곱하면 36, 쟤는 20. 그럼 45분의 1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해보래. 그럼 표준 편차 구해보면은 저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4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유리화만 해서 잡으면 되고.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뭐가 어려운 거냐면은 여기서 난이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너네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어렵게 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확률 문제를 어렵게 내야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다 쉽지 뭐. 하는 거는 어차피 뻔한데. 알겠니?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해볼게.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을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을 받는데. 근데 잠깐만. 요거 뒤에 거 설명하고 해야 되나? 맞나?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건가? 아, 아마 그렇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내용 할게.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뭘 배운 거냐면은 확률 변수에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배운 거지. 자, 그거 간단한 성질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시간이 거의 좀 얼마 없어서 내가 뭐 이해는 다음 시간에 좀 부연 설명을 하더라도 그냥 할까? 그냥 하자. 됐어. 아니, 그냥 들어봐. 그냥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최대한 빠르게 이해시켜 줄게. 아니 잘 들어봐. 자 예를 들어서 별량 3개가 이렇게 있어. 요 별량 3개의 평균이 있지 평균. 아 이거 진짜 쉬워.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운 건데 그래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알고 외우는 게 낫잖아. 평균을 m이라고 할게요. 요 3개의 평균 됐지? 그 다음에 요 3개의 분산을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구해보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을 일단 구해보면은 3분의 a 플러스 뭐 b 플러스 c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뭐. 분산은 조금 이따 필요할 때 구할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평균부터 다 정리를 할게. 평균 성질 여기다가 똑같이 2를 더해. 첫 번째 상황이야. 그럼 이때의 평균 좀 구해볼게. 우선은 그럼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3분의 저거 다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더하기 6을 하면 괜찮잖아, 그지? 그럼 이걸 두 개로 이제 분할해서 계산을 하면은 앞에 거 분할하면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뒤에는 2가 돼버리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정상 이걸 m이라고 세팅해놨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평균이 m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당연하지. 그냥 모든 별량을 다 2씩 늘리면 평균도 2씩 늘어나겠지? 오케이.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이거. 자 이번에는 쟤를 다 세배해볼게. 자 세배해보면 이렇게 되지. 3a 3b 3c 이렇게 되겠지. 자 얘 평균 구하라고 했다 쳐봐. 얘 평균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계산이. 3분의 3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차피 평균이니까 얘는 3m. 그래서 평균은 3m이 됩니다. 까지는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면은 이제 하나 응용을 해보자. 세 번째, 만약에 내가 모든 자료를 이렇게 했다 쳐봐. 아 시끄러워. 자료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쳐봐. 그럼 이때 이거 평균 구하라고 해. 그럼 그냥 어떻게 되겠어? 별량을 다 똑같이 2배하고 1 더한 거야. 그럼 평균도 똑같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결론 얻을 수가 있어.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이 이제 EX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저기 있는 애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를 X배, A배 한 다음에 B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EX 플러스 B로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지금 그냥 설명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쟤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계산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첫 번째 평균의 성질. 책에도 있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산을 볼 겁니다. 분산. 자, 분산 실제로 구해볼게. 얘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료 개수는 3개거든. 아, 그냥 분산 간단하게 V라고 할게요. 그냥 스몰 V.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구했던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구했어.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이걸 3으로 나누면 되거든. 이게 지금 제 분산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의 분산 좀 구해보자. 얘 분산. 그럼 얘 분산이니까 분산 구해볼게. 그럼 얘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료의 개수는 3개. 자,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야. 이렇게 되지.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된다고 지금 계산해보면. 자, 분산의 차이가 없지. 왜냐면은 자료가 모두 다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평균도 같이 움직이니까 간격이 줄어들질 않는 거야. 간격이 변하질 않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별량에다가 똑같이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분산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이야 이게. 됐지? 근데 이번에는 배를 해놨거든. 자, 배를 해놨을 때 분산 좀 구해봐. 자, 저렇게 3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는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분산 계산해 볼게. 3분의 별량이 3a, 평균이 3m. 이게 편차가 되는 거야. 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근데 요 위에 거 하나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 거 하나만.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위에 거 하나만 이렇게. 그럼 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냐면 저게 빠지면서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지. 됐지?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이 식을 3분의 그 9를 다 앞으로 빼서 9 곱하기 3분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플러스 c-m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가능하지. 근데 요만큼이 문제에서 제시됐던 원래 분산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분산이 좀 바뀝니다 이때에는. 아무래도 배를 했을 때는 간격이 변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만큼 변하냐면은 이 곱해진 수 있죠. 이 곱해진 수의 제곱배만큼 변한다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너의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은 자, 뒤에 더하기 1 같은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앞에 곱해진 수가 2니까 이거 제곱배가 4지. 그래서 원래 분산이 v였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만약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래 분산이었다고 했을 때 요거를 만약에 요렇게 별량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이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a 제곱의 vx가 된다. 요런 뜻입니다. 괜찮니?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여전히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뭐 4개 있는데 뭐 금방 풉니다 이거. 뭐 해볼게. 자, 한개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100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얼마를 받냐면은 20원의 상금을 받는데, 자,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상금부터 너네가 구해야 돼. 자, 제일 적게 받을 수 있는 상금이 얼마야? 뒷면 2번 나오면 제일 적게 받겠지. 그게 40원. 아니면은 뒷면하고 앞면이 번갈아서 나오면은 120원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금은 200원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 확률을 하나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뒷면이 2번 나올 확률 4분의 1,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섞여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앞면만 2번 나올 확률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평균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구해봅시다. 4분의 40에다 1 곱하면 40, 120에다 2 곱하면 240, 200.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480에다가 520 되죠. 그럼 480이 되는 거지. 4분의 480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120이지. 그냥 한 판당 120원의 기대값이 생기는 거야.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 자, 평균이 0이다. 분산이 1이다. 확률 변수 x가 있다. 그럼 이렇게 적는 거야. 2x가 0이고 vx는 1이구나. 이렇게. 근데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가 나왔는데 그 확률 변수는 그냥 이렇게 약간 x를 변형해서 만들겠대. 근데 얘 평균을 구해봤더니 5가 나왔대.
그럼 현재 이 y가 5가 나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분산이 100이래. 그럼 VY는 100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아까 배운 게 뭐냐면은 지금 y가 결국에는 ax 더하기 5잖아. ax 더하기 b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배운 거야 아까.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5라는 거지. 근데 ex가 0이니까 0 대입해 저기다가. 그래서 결론은 b는 5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v의 y라는 거는 v의 ax 플러스 b라는 건데 이건 어차피 a제곱의 vx가 돼요. 근데 저기서 vx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a제곱이 100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빼기 b는 5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요거 문제 해볼게.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표가 오른쪽 표와 같은데 확률 변수 y를 저렇게 바꿨을 때 자, 2y 구하라는 거야. 2y. 그럼 2y는 2에 4x 빼기 5를 구하라는 거고 이거는 4, 2x 마이너스 5를 구하라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평균 구하는 거 봤잖아요. 니네가 구해서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그 다음에 v의 y도 구하래. 그럼 v의 y는 v의 4x 빼기 5니까 이때 분산은 제곱배만큼 바뀐다고 했지. 그럼 분산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이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자, 2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이 있대. 자, 4개 중에서 2개가 합격품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임의로 2개를 꺼낼 건데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야. 자, 그럼 표 만들어 보자. 그럼 합격품이 내가 지금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2개만 나올 수도 있고 합계는 1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일단 확률 갖다 적어 볼게. p. 자, 우리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합격품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합격품이 2개면 분량도 2개잖아요. 어우, 손가락 아파라. 그럼 합격품이 0개 나오는 거니까 분량품 2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뭐 자연스럽게 6분의 4겠지 뭐. 됐죠? 그럼 합계는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EX를 구해봅시다. 그럼 EX를 구해보면은 6분의 1이랑 4 곱하면 4, 2랑 1 곱하면 2. 그래서 평균은 1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해봅시다. 분산 구하려면은 별량 제곱한 값이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구해놔. 그러면은 6분의 뭐 제곱한 거 다 곱해버려. 그러면 4, 6분. 여기서 평균, 실제 평균 제곱한 거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6분의 8이 3분의 4잖아요. 그럼 3분의 4에서 1 빼주면 되니까 분산은 3분의 1이라는 것까지 구했어. 그런 다음에 이거 구하래. 그럼 얘가 구할 때는 3에 2x에다가 2 더하면 된다는 뜻이야. 얘는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구하래. 그럼 이거는 저거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제곱하면 9잖아. 9vx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3이겠지. 끝. 이렇게.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